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6.25 전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같이 선생님과 6.25 전쟁에 대해서 볼까요? 오늘은요 간단해요. 6.25 전쟁 배경, 전개, 결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우린 빠르게 가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전쟁이 무엇인지 보려고요. 여러분들 전쟁이 뭡니까? 대답해 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전쟁이 뭔지. 일단은 싸우는 거 정도로 알고 있겠죠. 한자를 갖고 왔죠? 싸울 전자와 다툴 쟁자입니다. 싸우고 다툰다 라는 거죠. 백과서전에서 갖고 온 내용은요,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 간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을 말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나라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야 돈 내놔 안 내놔? 그럼 싸우는 거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강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싸우는 걸 이야기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날까? 한마디로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자국의 욕심. 그럼 전쟁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또는 전쟁을 왜 일어나면 안 될까? 라는 것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게임으로 접하고요. 뭔가 멋있어요. 그리고 막 싸운다는 거에 뭔가 멋있는 게 있는데요. 마냥 멋있지만은 않은 게 전쟁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진을 보죠.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본 적은 있죠. 못 본 친구도 있겠지만 이 사진을 딱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은 뭔가 대비되죠. 탱크와 어린아이입니다. 누나가 동생을 업고 있죠. 여기 보면 한 소녀가 동생을 업고 탱크 앞에 서 있죠. 이 장면을 누군가 포착한 건데요. 그 표정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움직이는 탱크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뭔가 축제, 국군 페스티벌 가서 본 탱크 말고요. 진짜 길거리에 있는 탱크요. 과연 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합니다. 양측의 미국과 북한과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요, 둘 다 군대를 철수해요. 왜냐, 둘 다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아저씨가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해서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따가 지도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38도선에서는 이미 남북 간의 소규모 무력 투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어요. 둘이 이미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었죠. 그리고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됩니다. 당시 북한의 누구? 김일성은요,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스탈린이 처음에 하다가 결국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각종 무기와 탱크, 이런 전략 무기들, 비행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김일성이죠. 이 김일성에게 나름 아싸 하는 발표가 되니 바로 이 애치슨 라인이 그어져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1950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이에요. 이만큼 미국이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뺏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대한민국과 타이완이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과 타이완 두 개 다 자유 계열이에요. 자본주의 계열.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반대는 소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했다. 김일성 입장에선 야, 남한에 쳐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6월 25일 날 전면적으로 남침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침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너무 헷갈려요 라고 얘기하죠. 의미는 전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도 헷갈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용어가 헷갈릴 거예요.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해서 남침이라고 부르는데 남침, 북침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똥침을 생각하면 돼요. 똥침은 여러분들이 똥꼬가 침범을 당했죠? 그래서 똥침이라고 불러요. 그것처럼 남쪽이 침입을 당해서 남침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6.25가 발발할 때는요, 우리 국군은요 다 대부분 휴가를 나가서 전쟁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북한은 새벽 4시에 전면적으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해요. 단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합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대구로 가시고 결국에 부산으로까지 수도를 옮기고 서울에는 방송을 하나 켜두셨어요. 국군 장병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니까 믿으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라고요. 그러고 자기는 가셨죠. 그리고 서울에 한강에 있는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나오지 못했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고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를 해서 낙동강에서 목숨 걸고 국군과 유엔군이 여기서 지키십니다. 유명한 전투로는 다부동 전투가 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참전했던 그 다부동 전투가 있고요. 유엔군이 참전을 결의하면서 무슨 상륙작전도 전개합니다. 그렇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진군하게 돼요. 북한 저 끝까지 진군하게 되죠. 그러자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죠. 이 중국군이 참전하는 건요, 미국과 국군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휴전선 이상 올라오면 우리도 참전하겠다라고 중국이 계속 이야기했고요. 결국 진짜로 참전하게 돼요. 중국은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참전시켜서 쪽수를 밀죠. 그래서 서울이 다시 함락돼요. 그걸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서울이 함락돼서 평택, 제천, 지금의 그 이역까지 밀리고요. 38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다시 펼쳐져요. 우리나라가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올라가서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휴전협정이 이제 다시 체결되게 되는데, 소련이 먼저 휴전협정을 제안해요. 그래서 51년에 휴전협정을 시작했지만 정작 체결된 게 53년입니다. 53년, 근 2년 가까이 이 협정으로 지지부진했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쭉 밀렸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공방했던 이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보다 휴전협정이 시작되고 나서 38도선,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죽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지도로 봅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야, 6월 25일 날 전면적으로 북한이 쳐들어오죠. 다 뺏겨요. 낙동강만 남고요. 다 뺏깁니다. 그러자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올라가죠. 진짜로 여기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역시 뭐가 내려와요? 중국이 내려오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여기 평택, 제천 부근까지 뺏깁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서요, 여기 지금의 휴전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고지전이 펼쳐져요. 고지를 하나 뺏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봉산 뺏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이 용봉산 하나에 양쪽이 막 7번을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공방전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죠. 이 2년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적 피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일반 민간인도 죽습니다. 여러분 같은 학생들도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상가족이 생기죠. 여러분들 국제시장 보면요, 황정민이 어린 시절에 동생을 잃고요, 아빠도 잃죠. 그리고 나중엔 동생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가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전쟁 고화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저는 다 커서 살 수야 있겠죠. 근데 저도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정말로 가슴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때 부모님이 없다라는 거 무슨 느낌일까요? 전 정말 상상이 안 돼요.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고아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적 피해입니다. 도로, 공장, 발전소 같은 각종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되죠. 우리나라가 그때 전 세계에서 뒤에서 3번째 정도로 경제력이 낙후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군에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 부었어요. 각종 시설들을 파괴하죠. 폭격을 엄청나게 했는데, 문제는 이 폭격으로 인해서 시설만 부셔졌으면 상관이 없지만 민간인도 엄청나게 죽어나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대감이 증가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아요. 북한 죽일 놈이죠. 반대로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죽일 놈이니까. 왜 죽일 놈이냐? 서로 진짜로 죽고 죽였으니까요. 서로 진짜로 죽고 죽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과 이질감이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앞으로의 감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도 만약에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는, 전쟁을 경험했던 분 중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에는 정말로 힘들겠죠.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북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아빠를 죽였다면요,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났는데 이 아이들을 한번 보려고요. 전쟁 고아입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졌다,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이런 아이가 한둘이 아니다. 몇십만 명이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른이 됐고 할아버지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죠. 여기 아이들 왜 울고 있나요? 여기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으시죠. 시신이 되셨으니까요.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게 당시 6.25, 아니 6.25뿐만이 아니고 전쟁통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분들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것들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보이는 것들이 시신이에요. 너무도 흔하게 보는 게 시신이죠. 여러분들의 길거리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험악한 게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시신을 보고 자랐고요. 사람들이 죽는 걸 봤고요. 전쟁통에서 불이익과 인권이 탄압되고 유린되는 현장들을 보고 자란 분들이요. 그분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너무도 클 수밖에 없죠.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어른들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우리와 차이가 있을까? 그분들이 보고 자란 것과 여러분들이 보고 자라는 것들은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별표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 전쟁에서 이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시도하고요.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이가요, 패전의 책임을 물어 반대판을 제거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전쟁을 이용합니다. 국가가 곧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 전쟁을 이용했고요. 그걸 국가라는 것으로 등치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권을 탄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같은 시민과 국가 간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이동하는, 같이 움직이는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국가는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시민은 반대로 국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관계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권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무언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협조하는 시민들, 그리고 여기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 거고 어디까지 반대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것도 지금 논쟁을 벌어지는 일과도 너무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은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4.19 혁명이 어떻게 벌어졌으며 5.16 군사정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 6.25 전쟁이 낳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와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김원봉, 이 아저씨가 독립투사죠. 독립군에서 훈장에 서운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보고 논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짧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덧 얘기하니까 16분이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선생님이 또 자르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한 거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해봅시다. 6.25 전쟁은 여러분들 야!